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잠시 후 신년 기자회견이 시작되는데요.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현지 생중계로 TV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외부로 현재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종단의 지침을 잘 이행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올해 종단 운영 기조와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임기 3년차를 맞아 36대 집행부 핵심 종책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특별 생방송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신년 기자회견 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죠. 그럼 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불기 2565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원장 스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불기 2565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감염병의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발생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은 1년여가 지난 지금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과 개인 방역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동회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맞이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해왔던 연동회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한국 불교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체 정신과 시대 정신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국가와 불교계의 큰 경사였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불교계 또한 모든 일상을 멈춰 세워야 했습니다. 종단의 선제적인 방역 지침이 전국 사찰에 시달되었고 종단 법회 중단 산문 폐쇄 그리고 연등회의 전격적인 취소와 스님들의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 지원과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등 불교계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불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으며 코로나19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교로 평가받았습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종단의 지침을 잘 이행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국 불교 발전의 추주틀을 놓겠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원만 추진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전과 보건소 건립불사는 내년 준공과 함께 인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원력을 모아주신 사부대중과 함께 개원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건립 중인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 건립불사는 올해 9월 상량식을 봉행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7범란 기념관 건립불사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적성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된 후 불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불교 요양원 건립불사는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것입니다. 지난해 부지를 확정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불사는 올해 상반기에 건축 허가를 받고 11월에 착공식을 봉행할 계획입니다. 종단과 군종 교구가 합심하여 진행하고 있는 계룡대 호국 공제사 건립불사는 올해 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주시에서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주변 기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면 종단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경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당국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승려복지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스님들께서 출가 수행자로서의 유의를 확립하고 승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 맞이하는 연동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겠지만 연등회에 담겨있는 공동체 정신과 시대 정신을 효과적으로 알려내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는 공익적 가치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나눔 템플스테이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국민들께서 전통 산사에 몸과 마음을 맡겨 휴식과 치유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유를 밝히는 역량 있는 승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사유 현상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불교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담은 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서 수행의 공덕이 사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인한 교육기관 조정 문제는 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 주체분들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행문화 확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반세기 만에 종단에서 최초로 출가를 준비하고 있는 불교 성전 편찬 작업이 원만히 회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단본 불교 성전이 불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자님들의 기도와 수행 증진에 도움이 되고 불자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봄날 훈풍과 도 같았던 지난날 정상회담의 여윤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계는 멈춘 채 팽팽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남북 불교 교류 협력 또한 멈춰버린 시기 앞에서 진일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경색 국면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조선불교도 연맹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역 물품 지원을 비롯한 남북 불교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불성이 있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연하게 장애와 출신, 인종, 언어, 종교 등을 이유로 타인을 배척하고 유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국민이 공감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차별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종교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종교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감염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함께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비롯한 종교 간 대화 기구를 통해 종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역할 재교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올해는 불교 환경 경의 제21 선포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종교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가사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 출가자 감소는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한국 불교의 시대 전환을 위해 사부대종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단 내 연구소의 연구 역량들을 결집하여 한국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진단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묻 생명의 평화를 발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염병의 대확산은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가르침을 외면한 채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과 생명을 경시해 왔던 결과임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자연이 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예방과 치료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또 다른 감염병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인류와 세계를 또다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를 평등한 본성으로 인식하고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불기 2565년 신축년 모든 존재의 생명과 평화를 발언하며 부처님이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무장 스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종단 홍보국에서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기자님들이 올리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N 불교 텔레비전 이은하 기자의 질문입니다. 지난해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며 종단 계획의 상당수가 차질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승려복지는 제도 안착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는 평가도 있는데 지난 한 해 가장 집중했던 기조는 무엇이고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총무부장 스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을 멈춰졌고 그 결과 종무행정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2월달에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매일같이 함께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 이런 문제를 함께 극복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지만 19번의 종단의 지침을 내려서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지하고 연등일을 취소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국민들과 불자들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 저희 종단에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처럼 100만 원력이 갖고 있는 원력 그 불사를 차근차근 하나씩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승려 기본 부담금 제도가 저희들이 90% 정도 신청을 하셨고 회비를 납부한 스님들은 85%입니다. 다만 한 500분 정도는 아마 납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단이 갖고 있는 100만 원력과 승려 기본 부담금 제도를 더욱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신문 이성진 기자, 현대불교 송지희 기자 공통 질문입니다. 36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 사업은 바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입니다. 이미 홍제사, 분황사, 광제사 등이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인 부분 등에서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만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추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과 올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원만한 해양을 위해서 종단의 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부다가의 한구사찰 분황사 대웅전 건립불사는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가 진행이 잘 돼서 인도는
지금부터 해서 4월 말까지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밖에 공사는 여름이 우기가 돼서 9월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특별 비자를 받아서 인도의 현지의 부다팔라 스님을 비롯해서 현지의 공사 관계들이 나가서 차근차근 지금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불사를 대웅정을 건립불사를 마무리 짓고 저희들이 함께 내년에 해양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세종시에 짓는 것은 현재 세종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터를 잡았습니다. 지난 집행부의 스님들, 특히 전 원장 스님, 자승 스님의 그러한 큰 원력으로 거기 전월산이라는 산이 중심부에 우리 한국의 남산처럼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지금 불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6평이나 되는 우리 큰 법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두 불사는 내년에 우리가 9월달에 상랑식을 하고 내년에는 해양식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불교문화보존센터 건립불사는 올 상반기에 양평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 11월에 착공식을 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종교구와 함께하는 홍제산은 저희들이 절차를 마치고 해동이 되면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사를 해서 내년에는 해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남산 마애불도 현재 주변 기본 공사를 국립공원과 경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저희들이 함께 마애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원력을 세워나가겠습니다. 12.7 범람도 저희들이 KDI에 지금 신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100만 원료 불사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를 비롯해서 역량을 함께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보신문 이문호 기자, 현대불교 송지희 기자님의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사찰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올해도 종단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찰 분담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향후에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 차원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종단 재정 구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재무부 장스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서 올해까지 각 사찰 재정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단은 작년 예산 편성으로 분담금을 감액 조정하여 사찰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 분담금 감액 조정 기조를 유지하여 사찰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종단 운영이 사찰 분담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찰의 수익 감소는 종단 재정의 어려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종단은 재정 집행을 최대한 감축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에도 재정 집행의 긴축 운용으로 2월금을 50억 넘게 확보해 올해 종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종단과 긴급한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담금은 조계종도들이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찰이나 종단의 수입 사업을 위한 전문적이나 자본적 등이 낮은 현실에서 서급한 구조 개선을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넘어 안정적으로 종단 본연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 구조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연합뉴스 양정우 기자의 질입니다. 첫째, 비구니 스님들 역할 강화는 시대적으로도 중요하고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한 부여 역할 강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작년 칼럼을 통해 종단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종회의원 비구니 스님에 대한 징계 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징계안을 처리할 뜻이 있을지요? 이 부분 총무부 장스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중에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저희들 승려복지에서 혜택받은 스님들이 3,0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출된 돈은 의료비와 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 비롯해서 연금, 간병비, 기타 해서 한 15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현재 스님들께서 회비를 잘 납부해 주셔서 하반기에 한 5억 4천 정도의 저희들 승려 기금이 들어왔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승려복지 기금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들 역할 강화 시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전국 비구니 정법 기구화에 대한 검토 등을 비구니 종회원 스님들과 함께 지금 역할을 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종단에 대한 작년에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저희들이 그 불교신문에 이러한 통해서 종단의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고 또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분히 비구니 스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대중의 의견을 들어서 종회와 함께 지혜롭게 원만하게 향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연합뉴스 양정우 기자의 질입니다. 조계종 노조원 징계가 법원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 1심 판결에서는 노조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총무원에서 항소를 해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송사 대신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노조원 징계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종무원들이 함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행정상 실수도 있고 미숙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특히 검찰청에 가서 전 총무원장 스님을 고발하고 또 거기다 기자회견까지 해서 우리 불교가 불자들이 1천만 불교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쌓은 신뢰가 사회로부터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노조원들한테 민주노총에 있는 그 고발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와라. 그래서 의논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들어주겠다 하고 설득도 했고 의견도 많이 나누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렇게 종단에 크나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받았던 상처는 아직도 우리 종도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종단에서 경원과 그런 경륜을 쌓았던 종무원들의 그러한 경륜을 우리는 함께 불교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동체 대비 정신으로 저희들이 잘 해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 생방송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신년 기자회견 함께 하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전을 내년에 준공하고 올해 9월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 상냥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 요양원은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설계와 실비 설계를 착수하며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건축 허가를 받고 11월에 착공식을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룡대 호국 홍제사는 올해 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고 엎드려 있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예 부처님은 올해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면 관계 당국과 본격적으로 바로 세우기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처음 맞이하는 연등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익적 가치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나눔 템플스테이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불교 사상과 시대 정신을 담은 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수행의 공덕이 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반세기 만에 종단에서 최초로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불교 성전 편찬 작업이 원만히 회항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과 긴밀히 협의해서 방역물품 지원을 비롯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올해 반드시 국민이 공감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비롯한 종교 간 대화 기구를 통해 종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계종 신년 기자회견을 함께 하셨고 이를 통해서 불기 2565년 조계종의 핵심 과제와 실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